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39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문제가 좀 몇 문제 있었죠? 뭐 지문 자체도 좀 길긴 했고 1번 좀 어려웠죠? 1번 좀 어려웠고 그리고 3번 어려웠어. 3번 어려웠고 또 뭐가 어려웠으려나? 그리고 8번도 어려웠죠. 8번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9번도 약간 까다롭긴 했고 10번도 어려웠고 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도 어려웠으니까 볼게요. 1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경찰청 예규. 이 행정규칙이 또 예규니까요. 정해진 구체증규칙. 체증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증거를 채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경찰들이요. 이 시위 현장에서 불법 시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숨겨놓고 있다가 카메라를 찍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 채증규칙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촬영당하니까. 몰래 촬영했으니까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채증규칙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채증 규칙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채증 규칙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촬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 내지 침해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증 규칙에 대해서는요, 뭐 헌법소원 문제가 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예규로 정하여진 구체증 규칙은 행정규칙이지만 그렇죠? 이에 의해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촬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국민의 제한권을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앞부분은 맞아요. 뒷부분 틀렸죠? 채증 규칙으로 인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에 것뿐만 아니라 슬래시 하신 다음에 앞단은 맞고 뒷단 틀렸다고 봐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규칙은 여러분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공포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공포는 법률 및 법규 명령의 효력 발생 요건이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고시와 훈령은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되면 효력을 가지고 통보되고 도달하는 건 뭐겠습니까? 행정기관 내부에서 통보되고 도달하는 거죠. 그런 효력을 가지는 것이면서 국민에게 공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만약에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 그럼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당연 무효고 취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취소의 대상이 아니냐면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 등의 경우에는요. 위법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규칙의 내부적인 구성력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란 얘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상대방한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의 근거가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2번이요. 뭐 이렇게 기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다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 읽어봅시다. 성의가 있으니까. 출제한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고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나중에 여러분 조례가 그 유언 결정 날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이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사유는 아니다. 오케이. 한편 여러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게 되면 조례는 행정입법이니까 조례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인 거 맞는데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나중에 해당 조례가 무효 결정 날지를 처분할 당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취소되는 거. 니은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치유라는 건요. 하자가 취소 사유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치유되어서 그 하자가 없다고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적법한 행위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정행위 성질이나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안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때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목적적으로만 인정된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고. 디귿이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상 하자가 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초 처분에 대한 근거는 있겠죠? 그럼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원처분 권한 포함설에 대한 설명이죠.
리을이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수익적인 행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 취소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 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익 형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강한 경우, 즉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이으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원처분 권한 포함 소리죠. 다만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이거 이익형량한 경우죠. 이런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면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오케이. 2번은 기억부터 미음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이 어려웠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 현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비롯해서 관련된 인가 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면은 다른 인허가는 받은 거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 인허가 의제 혹은 행정계획의 집중효에 대한 설명이죠. 기억 니은 묶어놓으시고요. 디귿 리를 묶어놓으세요. 3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게 개별법을 물어보는 거래가지고 다만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면 앞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게 되면은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서 관련된 인가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지된다. 그러니까 승인이 있다고 곧바로 인가나 허가가 의지가 되는 건 아니래요. 왜? 니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 인허가 의제를 하게 되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뺏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허가 의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승인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고 곧바로 다이렉틀리하게 인허가 의제되는 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즉 종된 인허가 허가권자죠. 이들과 협의가 되어야지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 두 개가 동시에 맞을 수는 없다고요. 니은이 맞는 것이고 디귿과 리를 묶어놓으시고요. 여러분 이게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실체 집중효입니까? 절차 집중효입니까? 절차만 집중하는 것이고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게 되면요. 의제가 있게 되면 인가된 사항과 관련돼서 해당 법령에 정한 절차나 요건 심사가 배제되는 아니라고요. 요건 심사가 배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한 실체적인 효력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의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허가 사항과 관련돼서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나 요건 심사가 배제가 되는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디귿, 리을 둘 중에 하나가 맞을 수밖에 없죠. 실체적 효력, 실체 집중효는 없고 뭐만 있다? 절차 집중효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예요. 4번이요.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지도가 단순히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교제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사실상 강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를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뭐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에 대한 사례도 있었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관청이 국토기본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의해서 관해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신고를 해서 그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신고. 이게 뭐냐면요. 토지거래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내가 1억에 산 걸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 차익은 9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7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이거 뭐 실제로 10억에 팔았어도 공시지가가 7억이면 7억에 팔았다고 신고하면 문제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1억에 사서 7억에 팔았다고 신고했단 말이죠. 그럼 양도 차익이 6억으로 적게 신고되었고 세금을 적게 냈을 거란 말이죠. 나중에 발각돼서 이거 조세 포탈이죠. 처벌받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랬어요. 세무공무원이 시키도록 그 세무공무원이 어드바이스 준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법한 행정지도죠. 위법한 행정지도는 따를 의무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 범법행위 탈세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결정을 했대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야, 네가 한 거 성희롱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그럼 뭐냐면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기관한테는 시정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성희롱 행위자가 된 거죠. 남들이 어때요? 앞으로 뭐 예컨대 여직원들이
같이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옆에서 일도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인격권의 영향은 받겠죠. 한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 이 사용자라는 건 인플로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기관장.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 어떤 의무를 부담시킵니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뭐 다섯 번째로 권고라고 써 있지만 이게 구속력 없는 권고가 아니라고.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한표 동그라미 4번이요. 적법한 행정 지도라고 하려면은 목적이 적법해야 되겠죠. 이 행정청이 행한 주식 매각의 종용. 이게 뭐냐면요. 전두환 정부 때 국제그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국제그룹을 해체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국제그룹이 전 장군 전두환의 말을 잘 안 들었단 말이죠. 국제그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다 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전 장군이 시키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없지. 주식 매각의 종용 이건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권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란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4번 출해.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죠. 행정지도의 본질은 뭡니까? 비구속적이어야 돼. 비구속적. 지도란 말이 영어로 치면 어드바이스거든요. 하지만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봤습니다. 4번은 동그라미 1번과 4번이 일맥상통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란 말이죠. 이때 건물 철거 의무에는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항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끌어낼 수 있죠.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 언다는 쳐볼까? 이건 직접 강제죠. 건물 철거는 대집행이죠. 대집행 안에 직접 강제에 해당하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집행 영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요.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 인도는 명도라고도 부르죠. 뭡니까? 비워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해당 토지에 시설물이 있으면 철거 집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토지 인도에서 중요한 건 토지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거죠. 점유자가 나가는 게 본질이지. 토지의 인도 의무의 본질은 퇴거래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 비교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요. 철거가 본질이니까 철거 의무가 본질이고 동그라미 2번은 퇴거 의무가 본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퇴거 의무가 본질이기 때문에 대집행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됩니까? 직접 강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대집행 기고 처분을 했다. 그럼 위법한 대집행 기고죠. 그럼 나중에 뒤에 미안하니까 행정청이 대집행 영장에서 넉넉한 시간을 줬대요. 다음 단계에서 넉넉한 시간을 줬다고 해서 전 단계 위법한 게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고는 여전히 위법한 처분이고 게다가 여러분 이 계고의 하자는 무엇에도 승계됩니까? 대집행 영장 통지에도 승계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대집행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개영실비죠. 맨 마지막에 비용 징수할 수 있단 말이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안 내면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괘씸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로 법원에다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로 차버립니다. 발로 차서 각하 판결한다는 내용이죠. 자, 문제 6번이요. 행정처분의 이유의 제시에 대한 다음 판례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으면 절차 상하자고 절차 상하자는 취소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폐기물 처리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그냥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했대요. 여러분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해서 취소 사유인 거죠. 그리고 그 성격을 보게 되면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돼. 적정하게 행사하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부하거나 뭐 취소할 때는 상대방한테 이유를 알려주란 얘기예요. 이유 안 알려주고 했으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란 얘기죠. 동그라미 2번이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누락되었다. 이유 제시하자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취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다.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여러분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납세 고지서 작성 관련돼서 하자가 있다. 이거 이유 제시 하자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취소란 얘기죠. 동그라미 4번. 시설 종목마다 다른 공동시설세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공동시설 관련돼 가지고 공동시설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공동시설이라는 게 계단이라는 것도 있고 화장실이라는 것도 있고 출입문도 있고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공동시설 각각에 대해서 세율이 달라요. 제가 가정해 볼게요. 화장실의 경우 0.5%다.
정원의 경우는 0.3%이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그 부가처분에서요, 세율을 0.3%라고 기재를 했어. 그럼 정원에 대한 거지. 만약에 세율이 0.5%라고 기재했으면요, 이건 화장실에 대한 거지. 이런 식으로 세목, 그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세목이란 뭐 세금의 목적이라는 뜻인데, 부과 대상이 무엇인지 말 안 했어도 세율만 봐도 뭘 알 수 있다? 세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이 있다. 그런데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 고지서에 상세히 기재를 했는데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도 세율만 봐도 뭘 알 수 있다? 세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예컨대 여러분 소방시설 요하는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시설 화재나면 안 되잖아. 뭐 정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밖에 창고도 있고 그런 게 공동시설이라고. 근데 이건 뭐야? 소방시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불 나면 누가 와서 불 꺼줍니까? 소방서에서 알아서 불 꺼주는 거지. 그러니까 뭘 거둬야 돼?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동시설에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 세율이 시설의 성격마다 다르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종류는 기재 안 하고 세율만 기재했다. 그래도 시설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7번이요.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헌법 제23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상당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선지에서 23조는 재산권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주대책은요.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이죠. 생활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23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생활보상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적이고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이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터잡아 인정되는 제도란 내용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 여러분 지금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그랬죠. 그러면 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죠. 그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겠지. 재산권이 아니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관광진흥법이 민간 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여러분 뭐요? 수용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를 국가 혹은 지자체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랬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그래서 민간 개발자, 민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8번이요. 취소 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기속력은 여러분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죠.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 뭐요? 기속력과 형성력이죠. 이 부분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제 조문특강 들으세요. 조문특강 보면요. 이 판결의 효력 5가지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 무료 강의고요. 그 다음에 파일도 여러분 무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행정소송법 심판법 조문특강 그래가지고 교재로 팔긴 해. 5,000원인가 그럴 텐데 파일로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조문특강 들어보세요.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서 모두 인정되는 건 뭐요? 기판력이죠. 동그라미 2번. 기속력은 여러분 굴레 기에다가 묶을 속이야. 굴레 소한테 콧줄에 굴레를 꿰는 것처럼 묶은 다음에 구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구속하는 겁니까? 나쁜 짓을 한 행정청. 나쁜 짓을 한 행정청이니까 피고를 기속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도 그러한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피고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겁니다. 기속력은요, 나쁜 짓을 한 행정청을 통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다음에 언더라인 쳐볼까요?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걸 이유라고 불러요.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도 미치는 거죠. 반면에 기판력은요. 주문에만 미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서는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원칙 규정을 준용하고 있겠죠. 집행정지 결정이 뭐요? 법원 행정청 보고 행정청아 너 철거 집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속력이 인정되겠지. 하지만 재처분 의무는 준용하지 않아. 여러분 재처분 의무는 언제가 문제되죠? 거절죄예요. 거부 처분과 절차 위법에서 재처분 의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집행정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9번이요.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기속력에 대해서 인용 재결은 기속력이 있다. 행정청은 여기에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있겠죠. 게다가 거부처분이죠. 제가 여러분 거부처분의 기속력 뭐야?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거절죄라니까. 거부처분 절차 위법의 경우 재처분 의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도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심판법은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요. 취, 변명, 취, 변이요. 다시 한번 취소 심판, 변명, 변경 명령 재결,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취소 명령 재결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이나 거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서 간접 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맞고요, 여러분. 그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이 간접 강제도 있고 직접 처분도 있죠. 간접 강제, 그러니까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간접 강제와 직접 처분이 있는데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 강제는요. 취무의, 그러니까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모두 인정돼. 그런데 직접 처분의 경우에는요.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인정돼. 이거 의직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사정 재결 규정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이요. 행정심판법상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법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행정심판은 당사자 상호 간에 서로 양보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처분 명령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언제는 쳐볼까요? 처분 명령 재결은 어떤 행정심판에서 인정됩니까?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는 거죠. 처명, 처예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이냐 처명, 처분 명령 재결과 처분 재결이 있단 말이죠. 이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처분도 할 수 있고 간접 강제도 가능해요. 제가 간접 강제는 취, 무, 의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하지만 직접 처분은 어디서만 가능해? 의무이행심판에서만 가능하다고. 첫 번째 줄에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나왔잖아요. 의무이행심판이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이기 때문에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가 모두 가능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 이건 심판 청구 기간의 불고지죠. 이때는요, 상대방의 경우 청구 기간 제한이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안날 90일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이튿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기만 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메리트, 뭔가 보호해 주는 거죠. 안날 90일 지났다고 할지라도 보통 여러분 안날과 이튿날은 일반적으로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날 90일 지났어도 이튿날 180일. 나머지 90일이죠. 이 기간 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 오고지의 불고지 효과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네, 동그라미 4번이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시처분과 집행정지, 언더는 처분과 임시처분, 집행정지. 둘 다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이죠. 그런데 뭐가 더 효력이 강해? 임시처분이 효력이 강해요. 그러면은 보다 효력이 약한 수단인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강한 수단인 임시처분은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문제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심판법, 소송법 어려웠거든요.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조문 특강 들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